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어 오늘입니다. 긴 여름 끝에 가을이 오나 싶더니 잦은 비가 쏟아지고 또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이제는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같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지나간 가을. 오늘은 이런 기후 변화를 과학의 눈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이현호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과 같이 날씨 연구하며 가르치는 이현호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이 요즘 날씨 이야기할 때마다 가을이 가을 같지 않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난 10월의 날씨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다섯 글자로 한번 생각해 다섯 봤는데 글자요? 네.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 예, 가지마 가을 해보겠습니다. 가지마 가을. 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신 것처럼 가을이 너무 짧아진 것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번 온도를 가지고 그리고 기상청에서 정의하는 계절의 정의에 따라서 가을이 언제 시작됐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한 10월 17일, 18일 정도쯤에 실제로 가을이 시작된 날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 좀 더웠던 거죠. 예, 그런데 한 딱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10월 말 정도가 됐는데 아침 최저 온도가 1도, 2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예. 초겨울에는 볼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엔 실제로 가을이 한 1, 2주 만에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을이 짧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온을 봤을 때도 가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던 거네요, 그러면요. 물론 그 뒤로도 이제 완전히 겨울로 접어든 건 아니지만 체감하기로는 가을이 열흘밖에 안 됐는데 겨울이 벌써 온 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태풍이 없었어요. 태풍이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대신 이제 가을인데도 비가 참 많이 왔죠. 추석 연휴 때도 비가 정말 많이 왔었고. 이런 변화들도 최근 이 기후 변화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현상일까요?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태풍을 저희가 1951년부터 좀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네.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도 없고 영향을 준 태풍도 없었거든요. 예,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것이 딱 올해까지 3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요? 예, 70년 넘게 있는 기록 중에 딱 3번 있었던 게 마지막에 있었던 건 2009년. 그러니까 네. 무려 16년 전에 있고 이제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이게 그러면 태풍이 원래 적게 발생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10월 말까지 카운트를 했을 때 24개가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발생한 태풍은? 예, 네. 그러니까 적게 발생한 게 아닌데 한반도로 못 온 거죠. 예, 사실 이게 왜 못 온 것이냐? 네. 1년에 사실 많이 와봐야 3개 정도니까 예, 이게 왜 안 온 것이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최근 3년이 가장 더운 9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역사상 관측했던 가장 더운 9월 1위부터 3위까지인데 네. 공교롭게도 그 3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2023년 1개, 한 개. 예, 2024년 2개, 그리고 올해는 없고, 그러니까 훨씬 적은 수의 태풍이 영향을 주었던 거죠. 더운데 이제 안 오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북서태평양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원래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는 9월달 정도면 좀 줄어들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너무 오래 덮고 있다 보니 태풍이 못 올라오는 게 아닌가. 요게 아마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풍 없이 지나간 이례적인 정말 가을이었고 앞서 이야기도 했지만 여름의 상징이었던 장마가요. 이제는 가을에도 찾아오는 것 같고 우리가 또 가을 장마라는 표현도 이제 어색하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가을비 실제로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가을비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참 이렇게 꽤 긴 기간 동안 비가 왔었고요. 특히 영동 지방은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불과 여름에만 해도 사실 비가 안 와서 거기 제한급수도 있고 그랬던 맞아요, 지역이었었는데 9월, 10월 2달 동안 엄청난 비가 왔거든요.
강릉 지역이 9월, 10월 2달 동안 940mm가 왔습니다. 와. 예, 속초도 800mm가 넘는 비가 왔고요. 2달 동안. 네. 그러니까 여름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온 거거든요. 여름보다 가을이 비가 더 많이, 예. 훨씬 더 많이 왔네요. 예, 훨씬 네. 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물론 그 영동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 다른 전체적으로 지역도? 비가 많이 왔고요. 특히 비가 이렇게 많이 온 것뿐 아니라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거든요. 예, 지난 9월 6일, 7일 고 넘어가는 시간에 군산 지역에 1시간 동안 온 비가 152.2mm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대 강수량 1위입니다. 와. 예, 그런데 이게 9월 달에 온 거죠. 그러니까 한여름이 아니고. 예. 네. 작년에 이것이 올해 특이한 일이냐? 작년에도 9월 달에 무려 5군데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가 왔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인가? 사실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달까지도 우리나라가 너무 더운 시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육지만 더운 것이 아니라 바다 지역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네. 예, 서해, 동해, 남해 할 것 없이 우리가 꽤 긴 기간 동안 온도를 평균을 잰 것보다 한 4도에서 5도까지 높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비를 내리는 저기압은 주로 서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접근해 올 텐데 이게 서해성을 지나면서 더 발달하는 거죠. 뜨거운 바닷물을 만나서. 예,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게 한 게 아닌가. 더 많은 비를 품은 비구름이 되는 거군요. 예, 이동을 그렇습니다. 하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을비가 또 자주 오면서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 변화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엔 농작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원래 나고 자라서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대부분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가을철에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 속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제 9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햇볕이 좀 덜 오고 그리고 온도는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먹는 농작물 대표적으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값이 비싸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비가 날씨를 넘어서 우리 일상까지 어떻게 보면 흔들고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올해 유난히 충청 지역이에요. 또 가을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충청 지역의 뭐 지역이나 뭐 기류 특성이 그 영향을 좀 끼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충청 지역이라고 이제 꼽아 본다면 이제 왜 남북 방향으로도 비구름대가 움직일 수 있고 동서 방향으로도 네. 비구름대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남북 방향으로 왜 하필이면 중부지방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우연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전체 기단상에서 보면 우리나라 중부냐 북부냐 남부냐는 굉장히 작은 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연에 가까운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해상이 굉장히 뜨거워졌기 때문에 서해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운데를 반으로 자르면 서쪽이 비가 많이 오고 동쪽이 덜 오는 그래서 여름철 내내 그리고 초가을까지만 해도 영동 지역이 가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쪽에 굉장히 많은 비를 뿌렸던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충청 지역이 포함이 돼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예. 또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는 그러니까 패딩, 겨울옷까지 입다가 한낮에는 또 반소매로 다니는 분들도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하루의 사계절 같은 날씨 이게 또 왜 심해졌을까요? 예, 저희 집에서도 아침에 보면 겨울에서 시작해서 등교할 때는 봄이었다가 학교일 때는 한낮엔 여름이고, 여름이고, 예, 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원래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좀 심한 게 원래 일반적으로 현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방출해서 온도를 내려가게 만들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건 이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인 건데요. 지구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원래 이렇게 대기가 있어서 그걸 흡수를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잘 흡수를 하는 게 수증기 그리고 구름인데 이제 이게 가을철이 되면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출돼서 나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식고 그렇게 네.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가을은 원래 이런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달이 굉장히 덥게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가는 이런 시즌을 만나다 보니 네. 이제 너무 빠르게 이런 일교차 큰 날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루에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니 사람도 정말 적응하기가 벅찬 것 같은데 게다가 우리가 가을 하늘은 원래 이제 높고 푸르다 이렇게 뭐 노래까지도 불렀었는데 요즘은 탁하고요 또 희뿌연 날이 더 많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뭐 미세먼지의 영향인가요? 어떤가요? 예, 실제로 뭐 하늘이 만약에 뿌옇게 보인다면 그것은 거의 미세먼지 때문이긴 한데요. 원래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 관측을 해보면 1년 중에 제일 농도가 낮은 월이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6, 7, 8, 9.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여름과 초가을까지가 원래 가장 낮은 계절이긴 한데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습도가 좀 올라가다 보면 이 미세먼지들이 이 작은 연무 입자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원래 진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연무 입자가 되면 우리 눈에 이게 희뿌옇게 보이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좀 증가하면 이렇게 평소보다 좀 희뿌옇고 탁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네. 네. 충청오늘 공주대 대기과학과 이현호 교수와 변덕스러워진 가을 날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기후 변화가 사람의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날씨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인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날씨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뭐 비 오는 날이 나쁜 감정의 날인가. 영향은 별로 안 받으시나요? 그리고 저는 비를 연구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씨를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날씨는 있을 수 있죠. 이제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날씨 적당히 맑고 이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런 날씨를 좋아하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날씨를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문제는 이제 그런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뭐 그리고 지금 뭐 불과 1, 20년 지난 것 같은데 날씨가 확 변해 있다 보니까 이게 날씨가 어떤 뭐 좋은 쪽, 나쁜 쪽으로 변했다기보다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그 자체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날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뭐 와닿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아쉽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의 가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가을이 더 짧게 줄어들 겁니다. 더 짧아집니까, 가을이? 저희가 100년 정도쯤의 관측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100년 동안 여름이 30일 늘어났고요. 겨울이 한 20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봄, 가을이 좀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뭐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름이 늘어난 게 가장 크고 겨울이 그다음에 줄어든 건데 봄, 가을은 언뜻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되게 빨리 확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9월 달 내내 더웠다가 10월이 돼서 갑자기 잠깐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오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가을이 굉장히 짧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아주 짧아진 가을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느끼시기에 하늘을 보면 이상 기후가 보인다 이런 순간도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사실 하늘은 아니고요. 천장을 올려다보면 느낄 때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천장을 올려다보면 최근 가을에 모기가 많아졌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원래,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모기들이 다니죠? 원래는 모기가 저희가 꽤 오랫동안 모기도 관측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의 개체수를 세보면 원래는 7, 8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정도에는 7, 8월은 오히려 줄어들고 6월하고 9월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모기들이 한 32도, 33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명이 줄어들어서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더워지니까 7, 8월이 근데 너무 더워지니까 너무 더워졌군요. 이제는 줄어들고 9월이 모기가 살기 적당한 날씨가 된 거죠. 그래서 9월에 모기 개체수가 7, 8월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이제 그 모기들이 왜 이렇게 여름에 없던 모기들이 왜 이렇게 생겼나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아마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후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모기를 조심해야 되는 건 아주 더운 한여름보다는 꽤 더운 9월 정도. 이때 조심해야겠군요. 그 최근에는 제트 기류가 흔들린다, 또 블로킹 현상이라는 표현도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이것도 실제 우리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저희가 쓰는 제트 기류 혹은 블로킹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북극이 있는 지역이 있고 지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적도 지역이 있고 그 중간 사이 이제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 곳을 우리가 중위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제 북극은 차갑고 그 밑에 지역은 좀 덜 춥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온도 차가 있어서 거기를 가로지르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트 기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제트 기류는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해집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북극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이 제트기류는 더 강해지는데요. 최근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네. 온도 차가 덜 생기게 되고 그럼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사람들은 그냥 풍속이 약해지는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가장 큰 차이는 원래 일직선으로 흘러야 될 것이 이렇게 파도 모양처럼 이렇게 꾸불렁꾸불렁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하면 이 파도가 진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블로킹 혹은 정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예, 근데 이런 블로킹 현상이 일어나면 날씨가 오랫동안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 바로 10월 달에 있었던 강릉 지역에 영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비도 10월 달에 사실 강릉 지역에 비가 24일 동안 왔습니다. 와, 딱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꽤 긴 기간 동안 비가 온 것도 이런 블로킹 현상이 영향을 줬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근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한 70년 동안 이런 블로킹 현상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렇게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좀 대처할 수 있는 작은 실천법 팁 알려주신다면요. 네. 네. 지난번 사실 그런 영동 지역의 그런 가뭄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게 필요한 만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당시 이렇게 제한급수 상황이 되면서 예, 제대로 이제 생활이 힘든 경우를 그렇죠. 봤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기후 변화가 이제 개인의 힘으로 막기에 조금 어려운 어렵다. 예,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상황들 우리가 뭐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을 잘 슬기롭게 적응해 가면서 예,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좀 잘 받아들이면서 적응해 가면서 사는 태도가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의 변화를 과학의 눈으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기후변화 이제 정말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미래의 날씨를 바꾸는 또 시작점이 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